계란말이에요. 우리가 매일같이 먹는 이 완전식품, 영양 덩어리라고 불리는 계란이 사실은 잘못 먹으면 신장을 망가뜨릴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특히 어떤 음식과 함께 먹느냐에 따라서 요산 수치가 치솟아 통풍이 올 수도 있고, 신장 결석이 생기거나 심하면 신장 기능이 저하되어 투석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봤습니다. 저는 서울대병원에서 30년 넘게 신장내과를 담당하고 있는 의사 이설희입니다. 그동안 정말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느낀 건데요. 50대 이후부터는 신장 기능이 자연스럽게 떨어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젊을 때는 아무 문제 없던 식습관이 나이 들면서 오히려 독이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특히 계란처럼 좋은 식품도 무엇과 함께 먹느냐에 따라 약이 되기도 하고 독이 되기도 한다는 걸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릴게요. 지금 이 영상 보고 계신 분들 어디서 보고 계세요? 서울, 부산, 대구? 댓글로 여러분이 계신 지역 이름하고 숫자 하나만 남겨주세요. 예를 들어서 서울 1 이렇게요. 그리고 혹시 요즘 소변 색깔이 이상하거나 다리가 자주 붓거나 허리 쪽이 묵직하게 아프신 분 계세요? 그럼 숫자 2 남겨주시고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저한테는 정말 큰 힘이 되고 더 좋은 영상을 만들 수 있는 동력이 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 싶으면 지금 바로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세요. 이게 바로 공짜 건강보험이에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계란이 신장에 독이 되는 최악의 조합 3가지, 그리고 반대로 신장을 살리는 최고의 조합 3가지까지 전부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자. 계란과 멸치의 조합. 전통 아침 식사에 숨어있는 단백질 함정. 우리 중에 계란 프라이, 멸치볶음, 따뜻한 밥으로 아침을 드셔보지 않은 분이 계실까요? 너무나 익숙한 전통 아침 식사라서 해로울 거라고는 전혀 생각 못 하시죠? 그런데 실제로는요, 계란과 멸치를 함께 드시면 한 끼에 엄청난 양의 퓨린을 섭취하게 돼요. 퓨린이 뭐길래 이렇게 위험할까요? 이건 분해되면 요산을 만드는 화합물인데, 요산이야말로 신장에 최대적이거든요. 제 환자 중에 65세 남성분이 계셨어요. 무릎 관절이 너무 아파서 오셨는데 검사해보니 혈중 요산 수치가 엄청나게 높았어요. 매일 아침 계란 3개를 프라이로 해서 멸치볶음 한 접시와 함께 드셨대요. 하루 종일 일하기에 충분한 영양을 섭취하려면 그래야 한다고 생각하셨던 거죠. 그런데 이분이 모르셨던 건 계란은 양질의 단백질을 공급하지만 멸치에는 퓨린이 아주 많다는 거예요. 이 둘이 만나면 신장이 과도한 요산을 처리하느라 2배로 일해야 하거든요. 오래되면 신장이 다 걸러낼 수 없어서 요산이 혈액에 쌓이고 통풍뿐만 아니라 신장에 결정이 생겨 신장염과 심각한 심기능 저하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럼 이 2가지 좋아하는 음식을 어떻게 하면 신장을 해치지 않으면서 즐길 수 있을까요? 첫째로 가장 중요한 건 절대로 한 끼에 둘 다 함께 드시면 안 돼요. 오늘 아침에 계란을 드셨으면 멸치는 점심이나 저녁으로 미루세요. 둘째, 정말 분리할 수 없다면 둘 다 양을 확 줄이세요. 예를 들어 계란 2-3개 대신 1개만, 멸치도 한 접시 대신 작은 숟가락 하나 정도만요. 잘 모르시는 특별한 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멸치를 요리하기 전에 찬물에 15분 정도 담갔다가 꼭 짜내면 물에 녹은 퓨린 일부가 제거된답니다. 그리고 물을 정말 많이 마셔야 해요. 특히 생수나 무가당 보리차 같은 걸로요. 신장이 요산을 효과적으로 배출하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자, 이 조합만 위험한 줄 아시면 안 돼요. 이제 말씀드릴 2번째 조합도 절대 만만히 보시면 안 됩니다. 계란과 시금치의 조합, 2번째로 정말 조심해야 할 조합입니다. 작년에 한 환자분이 계셨는데요. 매일 아침 시금치 계란찜을 드셨어요. 가장 영양가 있는 식사라고 생각하셨대요. 그분이 제게, 선생님, 저 이렇게 20년 넘게 먹었는데 왜 이제 와서 신장에 문제가 생겼을까요? 라고 물으셨죠. 그때 제가 설명해 드렸어요. 바로 이 무해해 보이는 조합이 은근히 신장을 해치고 있었다고요. 여러분 아세요? 시금치에는 옥살산염이 아주 많이 들어있어요. 이건 자연 화합물이긴 한데 체내 칼슘과 결합하는 성질이 있거든요. 단백질이 풍부한 계란과 옥살산염이 많은 시금치를 함께 드시면 체내 대사 과정에서 칼슘 옥살산염이 만들어지는데 이게 바로 신장 결석의 주요 성분이에요. 우리 신장은 이 옥살산염 결정을 걸러내느라 평소보다 훨씬 더 힘들게 일해야 하고 자주 드시면 이 작은 결정들이 점점 쌓여서 신장 결석이 되고 통증을 유발하면서 신장 기능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럼 이 조합을 완전히 피해야 할까요? 사실 꼭 그렇지는 않아요. 정말 시금치와 계란을 함께 드시고 싶으시다면 제가 몇 가지 팁을 드릴게요. 먼저 시금치를 끓는 물에 데쳐서 물기를 꼭 짜낸 후에 요리하세요. 옥살산염은 물에 녹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상당 부분 제거되거든요. 그 다음에 매일 드시지 마시고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로 줄이세요. 그리고 특히 중요한 건 드신 후에 물을 충분히 마시는 거예요. 따뜻한 물 2컵 정도면 신장이 옥살산염을 훨씬 수월하게 배출할 수 있어요. 또 한 가지 잘 모르시는 건데요. 김치나 발효식품을 함께 드시면 좋아요. 그 안에 프로바이오틱스가 장에서 옥살산염 일부를 분해해 주거든요. 신장까지 가기 전에 말이죠. 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세 번째 조합은 많은 분들이 깜짝 놀라실 거예요. 계란과 순두부찌개의 조합. 건강해 보이지만 신장에는 이중 부담을 주는 식사. 순두부찌개에 계란 풀어넣기. 듣기만 해도 마음이 따뜻해지고 영양 만점이죠? 특히 추운 날에는 뜨끈하게 끓는 순두부찌개 한 냄비에 고춧가루와 파향이 솔솔. 거기에 신선한 계란 하나 톡 깨서 넣으면 정말 최고잖아요. 저도 그 기분 너무 잘 알아요. 저도 이 음식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의사로서 솔직하게 말씀드려야겠어요. 이건 신장에 가장 큰 부담을 주는 식사 중 하나예요. 왜 그럴까요? 두부와 계란 모두 단백질이 풍부한 식품이거든요. 이 둘을 한꺼번에 드시면 그 식사의 총 단백질량이 우리 몸이 실제로 필요한 양을 훨씬 초과하게 돼요. 단백질은 필요하긴 하지만 과다하면 분해되어 요소와 다른 대사산물로 신장을 통해 배출되어야 해요. 게다가 순두부찌개는 보통 간장, 소금, 양념으로 나트륨이 많은 육수로 끓이잖아요. 이게 신장이 체내 전해질 균형을 유지해야 하는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는 거예요. 한 할머니가 제 진료실에 오셨는데 순두부찌개에 계란을 드실 때마다 저녁이 되면 손발이 부어오른다고 하셨어요. 처음엔 나이 들어서 수분이 빠지지 않는 건가 하셨는데 검사 결과를 보니 신장이 과도한 단백질과 나트륨을 처리하느라 과부하가 걸려서 체내에 수분이 축적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이 좋아하는 음식을 신장을 해치지 않고 즐길 방법이 있을까요? 물론 있죠. 가장 간단한 방법은 둘 중 하나만 선택하는 거예요. 두부를 드시거나 계란을 넣거나 둘 다 넣지 마세요. 정말 둘 다 넣고 싶으시면 양을 절반으로 줄이세요. 예를 들어 두부 반 컵, 계란 반 개만요. 중요한 팁은 찌개를 끓일 때 간장과 소금을 줄이고 대신 마늘, 생강, 생고추로 풍미를 높이는 거예요. 그럼 깊은 맛은 살리면서 나트륨은 훨씬 적어져요. 특히 드신 후에는 국물을 전부 마시지 마세요. 많은 분들이 그러시는데 거기에 소금과 지방이 가장 많이 농축되어 있거든요. 잘 생각 못 하시는 게 하나 있는데요. 찌개 끓일 때 버섯, 양파, 애호박 같은 신선한 채소를 듬뿍 넣으세요. 천연 칼륨이 풍부해서 과도한 나트륨의 균형을 맞춰주고 신장 부담을 효과적으로 줄여준답니다. 이 세 가지 위험한 조합을 이해하셨으니 이제 궁금하시죠? 그럼 계란을 뭐랑 먹어야 신장에 좋은 걸까요? 계란과 양배추의 조합, 신장을 위한 탁월한 항염 파트너. 양배추는 우리 한국 음식에서 김치부터 샐러드, 볶음, 삶기까지 정말 흔한 채소잖아요. 그런데 양배추를 계란과 함께 드시면 신장을 지키는 아주 강력한 수비대가 만들어진다는 걸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양배추에는 설포라판, 인돌 같은 유황 화합물이 많이 들어있는데 이게 세포 수준에서 염증을 줄여주는 아주 강력한 항산화제예요. 우리 신장은 매일 음식과 환경에서 오는 무수한 염증 유발 물질, 독소, 노폐물과 싸워야 하는데 염증이 오래 지속되면 신장이 점점 손상되고 기능이 떨어지게 돼요. 세포를 복구하는 양질의 단백질을 제공하는 계란에 항염 효과가 있는 양배추를 더하면 신장이 스스로 회복하고 더 건강하게 일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제 환자 중 한 여성분이 만성 신장염 초기 단계로 진단받고 나서 식단을 완전히 바꾸셨어요. 매일 아침 계란찜에 삶은 양배추를 곁들여 드셨는데 6개월 후에 검사 결과를 보니까 혈액 내 염증 지표가 눈에 띄게 줄고 신장 기능이 크게 개선되었더라고요. 이 조합의 효과를 최대화하려면 조리법이 제일 중요해요. 양배추는 살짝만 데치거나 찌세요. 기름 많이 넣고 볶거나 짠 소스를 넣으면 안 돼요. 그러면 귀중한 항산화 성분 대부분이 날아가 버리거든요. 특별한 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양배추 삶은 물을 버리지 마시고 식혀서 그걸로 차 만들어 하루 종일 드세요.
비타민과 미네랄이 많이 녹아 있어서 신장에 정말 좋거든요. 계란과 함께 드실 때는 반숙으로 삶아서 데친 양배추 위에 올리고 참깨 소금, 볶은 깨 좀 뿌리면 맛있으면서도 신장에 엄청 좋은 음식이 돼요. 재밌는 게요. 자주색 양배추는 흰 양배추보다 안토시아닌이 더 많아요. 이게 활성산소로부터 신장을 보호하는 강력한 항산화제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두 종류를 번갈아 드시면 효과가 더 좋아요. 하지만 양배추에서 멈추지 마세요. 계란과 함께 먹으면 똑같이 좋은 채소가 또 있어요. 계란과 오이의 조합, 신장이 가볍게 일하도록 돕는 시원한 조합. 앞에 세 조합이 피해야 할 것들이었다면 이제부터는 신장을 보호하는 훌륭한 조합들이에요. 두 번째로 소개할 건 오이예요. 너무 단순해 보이지만 계란과 함께 드시면 신장에 놀라운 효과가 있어요. 예전에 한 환자분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선생님, 저 아침마다 계란에 오이 무침만 먹는데 영양이 충분할까요? 제가 웃으면서 말씀드렸어요. 그게 가장 현명한 선택 중 하나라고요. 왜냐하면 오이는 95% 이상이 수분이거든요. 수분은 신장 여과 시스템의 최고의 윤활제예요. 단백질이 풍부한 계란을 수분이 많은 오이와 함께 드시면 신장이 과부하 없이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이상적인 조건이 만들어지는 거죠. 오이는 퓨린과 옥살산염 함량도 매우 낮아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산이나 신장결석을 유발하지 않아요. 게다가 오이에는 실리카와 미네랄이 들어있어서 신장 내 혈관의 탄력을 유지해주고 혈액순환을 개선해서 신장이 노폐물을 더 효과적으로 걸러낼 수 있게 해줘요. 이 조합의 효과를 최대한 살리려면요. 오이는 신선하게 드시고 식초와 설탕에 너무 오래 절이지 마세요. 그러면 수분이 빠지고 불필요한 나트륨만 늘어나거든요. 좋은 팁 하나 드릴게요. 오이를 얇게 썰어서 참깨소금 조금, 참기름 약간만 뿌려서 삶은 계란이나 계란찜과 함께 드세요. 신장을 보호하고 싶은 분들에게 완벽한 아침 식사예요. 특히 여름에는 오이 냉국을 만들어서 삶은 계란 하나 곁들이면 시원하면서도 신장을 속부터 부드럽게 씻어주는 효과가 있어요. 재밌는 사실 하나 알려드릴게요. 가능하면 오이 껍질째 드세요. 초록 껍질의 속보다 항산화 성분과 미네랄이 훨씬 많거든요. 자, 이제 신장에 좋은 조합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생각 못하셨을 특별한 버섯 하나 소개해드릴게요. 계란과 팽이버섯의 조합. 포만감은 주지만 신장은 과부하시키지 않는 조합. 가늘고 긴 하얀 팽이버섯. 맛도 좋지만 계란과 함께 먹으면 신장에 최고로 좋은 식품 중 하나예요. 팽이버섯에는 베타글루칸이라는 특별한 수용성 식이섬유가 들어있는데요. 장에서 당분과 단백질 흡수를 천천히 만들어주는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오래 배부르면서도 일반적인 고단백 식품처럼 신장이 걸러내야 할 많은 양의 노폐물을 만들지 않아요. 이게 중요한 차이점인데 많은 분들이 이해 못하시거든요. 왜냐하면 단백질을 한 번에 너무 많이 드시면 다 바로 쓰이는 게 아니라 남은 건 요소라는 노폐물로 변해서 신장이 걸러내야 하거든요. 그런데 계란을 팽이버섯과 함께 드시면 베타글루칸이 단백질을 천천히 균일하게 방출해줘서 신장이 짧은 시간에 과부하를 받지 않게 해줘요. 제 고령 환자분 중에 항상 아침 먹고 나면 피곤하고 졸리다고 하시던 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제가 매일 아침 계란찜에 팽이버섯을 넣어 드시라고 했더니 그 증상이 완전히 사라지고 오전 내내 가볍고 정신이 맑다고 하시더라고요. 팽이버섯의 효과를 최대한 살리려면 보관과 조리를 제대로 알아야 해요. 팽이버섯은 냉장고에 오래 두면 쉽게 상하고 영양소가 손실되니까 사서 2, 3일 안에 쓰는 게 제일 좋아요. 조리할 때는 너무 오래 익히지 마세요. 베타글루칸이 높은 온도에서 오래 가열되면 분해되거든요. 데치거나 2, 3분만 살짝 익히면 충분해요. 좋은 방법은 팽이버섯을 계란찜이나 계란말이에 넣는 거예요. 부드럽고 폭신해지면서 영양가는 높아지는데 신장 부담은 늘어나지 않아요. 잘 모르시는 팁 하나 더요. 요리하기 전에 팽이버섯을 연한 소금물에 5분 정도 담갔다가 씻으면 표면에 남아있는 먼지나 세균을 제거할 수 있어요. 게다가 팽이버섯은 칼로리도 낮고 퓨린이나 옥살산염이 거의 없어서 신장 문제가 있거나 예방하고 싶은 분들에게 정말 안전한 선택이에요. 자, 이제 우리 계란과의 6가지 조합, 피해야 할 3가지와 함께 먹어야 할 3가지 다 알아봤는데요. 이 지식이 여러분의 신장 건강을 오래오래 지키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정말 중요한 내용 다 함께 알아봤는데요. 어떠셨어요? 계란 하나 먹는 것도 이렇게 신경 써야 하나 싶으셨죠? 그런데 정말이에요.
제가 30년 넘게 환자분들 진료하면서 느낀 건데, 작은 식습관 하나가 10년, 20년 쌓이면 건강을 완전히 바꿔놓거든요. 특히 우리 신장은 한번 나빠지면 다시 되돌리기 정말 어려운 장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오늘 배운 내용 꼭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혹시 오늘 영상 보시면서 나 맨날 계란에 멸치볶음 먹었는데 하신 분 계세요? 아니면 우리 집은 매일 아침 시금치 계란찜인데 하신 분?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리고 오늘부터 바꿔보실 거예요? 그럼 실천합니다. 이렇게 한마디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다짐이 저한테는 정말 큰 보람이고 또 다른 분들한테도 용기가 된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주변에 계신 부모님, 형제분들, 친구분들한테도 꼭 필요한 내용이라고 생각되시면 공유 버튼 눌러서 카톡으로 보내주세요. 건강 정보는 나눌수록 좋은 거니까요. 그리고 구독 아직 안 하신 분들 계시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옆에 있는 알림 설정까지 해놓으시면 제가 새로운 건강 정보 올릴 때마다 바로바로 받아보실 수 있어요. 다음 영상에서는 신장 건강을 위해 절대 먹으면 안 되는 과일과 채소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이것도 정말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는 내용이거든요.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모두 오늘도 건강하시고요. 꼭 실천하셔서 100세까지 튼튼한 신장 유지하시길 바랄게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